자, 여기 1번부터 볼게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 이거 뭐냐면 시험에서 그냥 딸랑 이렇게 줘요. 여기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생 명세서를 작성하세요.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요리잖아요. 메뉴가 들어가면 이게 그냥 내 메뉴를 그러니까 여기에다 작성하라라고만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뉴가 총 4개입니다. 4개죠. 그럼 내가 어디다 입력해야 될지 안 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입력을 해주시는 문제예요. 알죠? 그랬을 때 일단 딱 보시자마자 내가 겸용사업자래요. 그러면 겸용사업자인데 보시면 예정신고 때 공통매입을 했죠. 응? 예정신고 때 공통매입을 했고 지금 예정신고 걸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정신고 기간 중에 공통매입을 했으면 이건 안본계산에 집어넣으세요 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확정신고 때 하면 이거 헷갈리거든. 또 확정신고 때 뭔가 한다라고 헷갈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공통매입세액은 어디다 넣냐면 안본계산에 넣고 혹시라도 요 일기 예정신고 때 전액 불공제가 되는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여기다 넣으라는 얘기죠. 어디냐면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내역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라는 뜻이에요. 전액 불공제가 되는 건. 그렇죠? 그래서 1월부터 3월 조회해가지고 자, 첫 번째 점 보시면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법무사한테 수수료 주면 계정광 뭐로 잡아요? 지금 토지, 그죠? 토지라고 잡죠. 그럼 우리가 이거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혹시라도 신용카드 수령했다라고 넣으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건 전액불공제가 되는 거죠. 맞죠? 전액불공제니까 요 첫 번째 점은 전액불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 여기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에 넣으란 얘기예요. 여기다가 한매, 별도 언급없어 한매예요, 여러분들. 한매 금액은 50만 원 이렇게 잡으란 얘기고요.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잡으란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아예 거래처에 제공할 선물 세트를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 받았죠. 그럼 얘는 전액 불공제가 되는 거잖아요. 접대 목적이니까. 그죠? 그럼 얘도 전액 불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 받은 거니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 넣으란 얘기예요. 그죠? 그럼 매수 한매, 금액은 30만 원 이렇게 집어넣으시는 거고요. 되셨을까요? 넘어가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칸에 요 예정신고 기간에 공통매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통매입세액이라는 뜻이죠. 공통매입세액이 105만 원 있대요. 이게 아까 우리 사례로 따지면 100원 준 거예요, 100원. 100원을 준 거예요. 근데 조심하실 게 뭐냐. 우리가 예정신고 기간에 공통매입했고 예정신고 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니까 아직 6개월치는 안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얘는 여기 안본계산 내역에 잡으란 얘기거든요. 됐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뭐로 할진 안 줘요. 안 줘도 딱 보시자마자 여기 있잖아요. 여기 공급가액 내역 있죠? 요 공급 예정신고 기간에 공급가액 내역인 건 이건 비율 자료 던져주는 거예요. 비율 자료. 매출액 있죠? 그럼 딱 보시자마자 일단 우리 회사가 1기 예정신고 기간에 우리 회사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이제 우리 아까도 신문하고 광고를 같이 하는데 우리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광고 매출은 2억 6천이었고 그 다음에 신문 매출은 1억 4천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1기 예정신고 기간에 전체 매출액은 이 두 개 더한 게 되겠죠. 4억. 이해되세요? 근데 이거는 비율 자료지 매입 쪽이 아니에요. 이건 매출 자료.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얘입니다.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일단 안본계산이니까 지금 문제에서 언급 준 건
매출액을 줬기 때문에 공급가액 기준으로 면세 비율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얘를 잡고요. 그 다음에 구분은 필수적 입력사항 아니니까 구분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셔도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통 매입 금액을 입력하는 거예요. 금액. 문제에서 준 105만 원은 금액 준 거예요? 세액 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105만 원은 부가가치 세액이니까 세액 준 거예요. 그럼 세액을 금액으로 돌리려면 10배 해야죠. 10배. 맞죠? 그래서 1,050만 원으로 돌릴 수 있니? 요거 문제였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1,050만 원이 예, 이렇게 입력해야 컴퓨터가 알아서 10% 곱한 105만 원 잡는다라는 거예요. 한식 3번이 그거 있잖아요. 3번은 뭐예요? 아니, 혹시라도 매출액 당해 올해 연도에 매출액이 없잖아요. 매출액이 없으면 네가 추정하는 매출액 쓰라라는 거예요. 추정 매출액. 그냥 우리 시험 보고 1번이에요, 1번. 아셨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들. 아셨죠? 모를 수도 있잖아, 매출액이 얼마인지. 그럴 때만 가능한데 지금 매출액 알잖아요. 우리 시험은 1번. 자, 그리고 여기, 그럼 여러분 여기 총 공급가액이 예정신고 기간에 전체 매출액이 4억이었죠, 방금. 마지막 거. 여기도 4억이고. 소수점 두 자리는 무시하신다. 소수점이에요. 그 다음에 면세 매출액은 1억 4천이죠. 1억 4천. 네, 요렇게 잡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일단 367500이 예정신고 때 내가 공통매입세 불공제 받을 거다라는 뜻입니다. 입력하는 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산 구조가 실기에 녹아져 있어요. 이렇게 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서 갈게요.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가 아까 했던 그거를 좀 낚시자료 피하는 문제예요. 뭐냐면 이것만 할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수출이라고 돼 있죠. 수출인데 여기 보니까 구매 확인서가 7월 31일 날 발급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기잖아, 1기. 그럼 1기니까 언제까지는 우리가 발급이 돼야 되면 7월 25일까지는 네,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가 발급이 되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발급이 되어야 되는데 얘는 7월 25일 지나서 발급됐죠.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가요. 그러면 요거는 영세율이 아니라 10%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게 그 문제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얘를 입력할 때는 여기다 입력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날짜가 4월 달부터 6월. 원래 우리 영세율 세금 계산서 쪽은 여기 원래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5번에 넣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10% 받은 10% 세금 계산서니까 과세 세금 계산서 발급 여기다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확정신고 기한 지나서 발급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1억이지 5번에다가 1억 넣으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 유념. 자, 그 다음에 뭐 직수출이야 아시지만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하죠? 기타 쪽에 넣으시면 되는 거고, 얘는. 3억은 여기요. 그렇죠?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 다음에 할부 판매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할부 판매가 인도일이 5월 8일이고 최종 대금 받는 게 지금 10월 8일이면 장기 할부가 아니죠, 여러분들. 맞죠? 그럼 장기 할부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그냥 인도일의 공급가액, 총 공급가액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총 공급가액. 과세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원칙이 인도일이잖아. 인도일이다라는 건 인도일에 다 때려버리겠다라는 게 원칙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는 총 공급가액이 인도일이 얼마냐면 그냥 3천만 원 다 때려버리겠다라는 거 3천만 원. 알죠? 만약에 얘가 만족하면 그냥 5월 8일자인 1,000만 원만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3천만 원을 다 때려야 돼요. 이해되세요? 장기 할부가 아니니까. 그럼 단기 할부로 보는 거 단기 할부로 인도일이라고 되고요. 인도일. 그럼 인도일에 다 때려버리겠다라는 거 3천만 원 다 두드려 패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1억 3천으로 돌리셔야 되겠죠? 1억 원에다가 3천만 원도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거니까. 되실까요? 이렇게? 아까 했던 1억하고 여기 3천만 원 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우리 여기 뭐냐면 접대 목적으로 제공한 제품이면 요거는 당초에 매입세 공제 받았고 받았다라는 거 언급이 없어도 받았을 거예요. 법인이니까. 받아놓고 거래처에 공짜로 줬으면 단주 공급이죠. 네, 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품이니까 감가상각자산 아니잖아요. 그럼 이때는 여기 있네. 당초 매입세 공제 받았다고. 그럼 이때는 시가로 때리겠죠, 여러분들? 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혹시 용역은 단주 공급이 원칙이 있어요, 없어요? 용역은 없어요, 원칙이. 용역은 우리가 무상 공급을 알 수가 없어. 맞죠? 내가 내 머리 잘랐는데 세무공무원 연락 왔다가 미친놈인 거예요. 맞죠? 내 머리 내가 자르면 어떻게 하냐, 세무공무원 일 안 하고. 하지만 부동산에 아마 여러분 배우셨죠? 부동산, 우리가 특수관계자한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면 그때는 우리가 과세한다라고 했죠. 과세하는데 시가로 때린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시가로. 그래서 얘도 간주 공급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얘는 용역의 간주 공급이고요. 얘는 용역의 간주 공급이고, 그 다음에 3번은 재화의 간주 공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간주 공급은 증명서류 발급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왜냐면 실제로 판 거 아니거든. 맞죠? 근데 판 것으로 보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상 속의 매출인 거예요. 맞죠? 근데 10%로 때리긴 하니까 증명서류 없는 과세 매출 건별입니다. 건별. 우리 건별은 몇 번 입력해? 건별은. 신고서 4번 입력하죠. 그럼 4번에다가 합쳐서 2,100만 원 잡으시면 되겠지. 2,100만 원. 이 두 개 합쳐가지고. 꼭 간주 공급은 특히 대비 잘하고 가셔야 됩니다. 간주 공급 시험에 꽤 내는 편이에요. 세무 1급은 아닌 것도요. 이렇게요. 되셨죠? 이게 끝입니다요. 왜 갑자기 한숨 소리가